전력용 반도체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디바이스의 동작 특성을 공부하느라고 조금 밀어놓았던 그 엔모스 제조 공정과 공정상의 그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CMOS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MOS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NMOS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NMOS 로직을 구현하는 그 공정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에 소개되는 가장 스탠다드한 NMOS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NMOS 테크놀로지는 NMOS 공정은 우선 P형 기판을 준비해서 P형 실리콘에 SiO2 산화막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Si3N4 우리가 질화막이라 그러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 그러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막을 올립니다. 이 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절연체 중에 하나로서 SiO2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막을 올립니다. 방법은 CVD라고 배웠었죠.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방식으로 증착을 하게 됩니다. 상압에서 APCVD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압 CVD, Low LPCVD, Low Pressure CVD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방식, 우리가 PECVD라고 그러죠.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질화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가스는 SiCl2H2 가스에 암모니아를 반응을 시키면 질화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질화막을 덮게 되고, LPCVD 방식으로 첫 번째 마스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 액티브 영역을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스크로 우리가 액티브 마스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 데포지션 된 표면을 우리 다 배웠죠. 여기다가 포토 레지스트를 바르고, 그죠? 포토 레지스트를 바르고 스피너를 통해 가지고 바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얹어 놓고 노광을 해 가지고, 그죠? 노광을 해 가지고 원하지 않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SiO2 부분을 식각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하죠. 그러면은 다음번 2번 프로세스와 같이 원하는 부분만 절연막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 절연막과 실리콘 질화막을 전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스크를 한 장을 썼어요, 지금.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기다가 보론 임플란트를 합니다. 보론 임플란트. 그룹 3족의 보론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를 채널 스타퍼라고 합니다. 채널 스타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채널 스타퍼 임플란트라는 거는 그 용어가 암시하듯이 채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의
임플란트를 채널 스타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 채널 스타퍼 임플란트를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를 퍼니스에 가져가죠. 퍼니스에 가져가가지고 뭘 해요? 서멀 옥시데이션을 하죠. 서멀 옥시데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열산화 이렇게 얘기하죠. 열산화. 반도체 단위 공정에 대해서 잊어버린 학생은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죠? 몇 페이지를 보면 되는 거면 우리가 이미 앞에 과목 반도체 소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교과서 180페이지 5.1.1에서 이미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은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잊어버린 부분을 다시 보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산화를 공부할 적에 thermal oxidation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dry oxidation이 있었고 하나는 wet oxidation이 있었어요. dry oxidation은 실리콘 표면에다가 산소를 흘려줘 가지고 SiO2를 성장시키는 이런 기법을 dry oxidation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dry oxidation 맞습니까? 그랬었죠. 한편 우리가 실리콘 표면에다가 수증기, 증기죠. 수증기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수증기 베이퍼가 실리콘의 표면과 반응을 해가지고 SiO2가 서서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옥시데이션 기법을 wet ox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반응식을 쓴다면 실리콘이 물과 수증기와 반응을 해가지고 SiO2가 형성이 되고 수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SiO2를 만들 수 있고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아까 1번 스텝에서 우리가 왜 SiO2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얹었는가 하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물질인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덮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리콘 이게 Si3N4잖아요. 이게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덮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산소 혹은 뭐 수증기를 흘리게 되면은 이 나이트라이드가 덮고 있는 부분, 이 덮고 있는 이 부분은 산소와 수증기가 이게 실리콘 표면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침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쪽 표면,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죠. 여기 표면에는 산소와 수증기가 쉽게 와서 실리콘 표면과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쪽 부분은 산화막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내리 누르고 있으니까 못 자라고 공급도 안 되고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이트라이드 막이 내리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SiO2가 서서히 자랍니다. 그러겠죠? 산화 프로세스, 이 thermal oxidation 프로세스는 실리콘이 컨섬션 되는, 실리콘이 소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실리콘이 O2와 반응을 하면서 SiO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화막은 실리콘 웨이퍼 안쪽으로도 생기고 위로도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쌍방향으로 위아래로 같이 실리콘이 컨섬션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소모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산화막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이런 산화막을 우리가 필드 옥사이드라고 했죠? 필드 옥사이드. 회사에 가면 FOX 이렇게 부릅니다. 필드 옥사이드, FOX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로코스라고 불러요. 우리 책에서도 로코스라고 부른 것 같아요. 로코스는 뭐의 약자죠? Local Oxidation of Silicon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코스 그럽니다. 로코스라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실리콘 표면에 산소라든가 수증기를 흘려서 이렇게 옥사이드 막을 키우는 이런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를 로컬 옥시데이션이다, 로코스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로코스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면 상상을 해보세요. 웨이퍼 상에서 우리가 이런 액티브 마스크를 마스크를 위에서 본 면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런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구멍을 뻥뻥뻥뻥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나이트라이드가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나이트라이드가 덮여 있고 이 부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질 액티브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나머지 부분은 전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로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높은 두께의 상당한 두께의 옥사이드막이 이 사이에 전부 채워지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마치 무슨 구릉지처럼, 그죠? 반반한 구릉지처럼 이 구릉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가 이해하겠어요? 나머지 영역은 전부 이렇게 로코스로 다 채워지고, 그죠? 이 사이에 반반한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그렇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이트라이드가 이렇게 내리누르면서 여기를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필드 옥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필드 옥사이드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레이아웃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하나하나 이 속에다가 트랜지스터들을 만들 텐데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와 인접해 있는 이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와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 사이에 얘를 아이솔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다 소재를 다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로코스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소의 목적이 뭐예요? 이 로코스를 만드는 이유가 아이소 목적에서, 아이솔레이션에서 디바이스, 목적이 뭔가 하면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목적이 왼쪽에 있는 여기다 만들 지금 이제 NMOS와 여기다 만들 PMOS를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로코스를 만드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다가 아까 채널 스타퍼를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채널 임플란트. 채널 스타퍼를 만든 임플란트를 한 이 지점에다가 로코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칫. 이게 만드니까 로코스를 만들게 되면 이 로코스의 밑에 여기 지금 아까 맞은 P 타입 보론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옥시데이션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열을 가하면서 말 그대로 서머리니까 열을 가합니다. 퍼니스 속에 가마 속에 열을 가하면서 산소라든가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맞았던 여기 이 보론들이 역시 약간 디퓨전 확산을 하겠죠. 확산이 되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여기에 도우펀트로서 P 타입 도우펀트로서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밑에 있어요. 아하, 영리한 학생들은 금방 깨우칠 거예요. 여기에 채널 스타퍼라는 이 P 타입 임플란트를 미리 사전에 여기서 왜 해두었는가 하면 만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옥사이드 아니에요. 그죠? 옥사이드죠. 옥사이드니까 옥사이드 층 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나중에 드레인, 여기에 소스 드레인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게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FET 하나 만들고 여기다 게이트 만들어서 여기 FET 만들 텐데 여기가 만약에 도통이 돼버리면 여기 있는 소스와 여기 있는 드레인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통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 여기에 전압이 인가되더라도 이 밑에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reshold 볼테이지를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전압 스파이크가 들어온다든가 뭐 번개가 쳐가지고 라이트닝에 의한 볼테이지가 들어온다든가 뭐 노이즈가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인가됐을 적에 여기에
never 절대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threshold 볼테이지를 충분히 키워놔야 될 거예요. 수백 볼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십 볼트, 수백 볼트로 올려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앞서서 threshold 볼테이지를 양의 방향으로 shift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룹 3족의 보론을 임플란트 하면 VT가 커진다는 걸 배웠죠? 그죠? 왜 커졌죠? 보론을 때리게 되면 이 보론이 들어가 가지고 네거티브 아이온이 될 거고, 그죠? 네거티브 음의 전기를 띠는 면전하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면전하는 이 평형판 축전기의 밑에 바닥 하판에 음의 전기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뭔가면 여기를 인버전 차지를 만들어 주려면, 즉 채널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더 많은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threshold 볼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여기다가 채널 스타퍼 임플란트를 일찌감치 해두게 됩니다. 이해하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회로를 동작하다 보면 어떤 뭐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하이 볼테이지에서 로우 볼테이지로 내려갈 적에 로우 볼테이지에서 하이 볼테이지로 어브럽틀리 이렇게 스위칭을 할 적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스파이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번개가 쳐가지고 라이트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정전기에 의해서 ESD가 생길 수도 있고, 일렉트로스태틱 디스차지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노이즈,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여기가 채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압이 인가됨으로써. 근데 이거와 또 별개로 additionally 아날로그 IC에서 우리가 디지털 로직만 IC화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날로그 IC 나아가서 RFIC를 염두에 두고 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시브 저항이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로직에서는 로드 저항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액티브 로드라는 걸 쓰죠. 그죠? 그런데 RF 서킷 같은 데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패시브 저항을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상에, 직접 회로상에 구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럼 저항이라는 건 뭐냐? 저항이 뭐예요? 파이나이트한 레지스턴스를 갖는 어떤 라인을 쭉 연결을 하면 라인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저항값을 키워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런 스트립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스트립 라인을 만들었는데 요 스트립 라인 요 한 개의 레지스탄스가 1K 옴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하면 6K 옴을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IC, RFIC에서 저항을 구현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런 스트립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이런 스트립 라인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대별하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생각대로 그대로예요. 하나는 뭘까요? 디퓨전 레지스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디퓨전 레지스터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는 것처럼 n 플러스 이런 디퓨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걸 길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하나의 스트립 라인이 되겠죠. 이 스트립 라인, 그죠? 그래서 이거에 기럭지 가지고 얼마든지 디퓨전 레지스터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뭐가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스트립 라인을 어디다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스트립 라인을 어디에다가 필드 옥사이드 위에다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이 로코스죠. 이게 로코스 아까 봤던 이게 FOX라는 건데, 이 FOX를 그냥 놀리지 말고, 아이솔레이션한 놀지 말고, 이거 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아이솔레이션만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어떤 그 레지스티비티를 갖는 어떤 필름을 이렇게 만들면 이만큼 길게 만들면 이만한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어떤 저항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게 구현을 하는데, 그럼 레이아웃 하는 거는 두 번째 이슈고, 우선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 이렇게 스트립 라인을 만들면 이게 레지스터가 구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면적을 이 로코스 위에다 우리가 그야말로 면적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놀고 있는 땅을. 그죠?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치면, 레지스터라는 것은 여기 양단에 이제 전압이 인가될 거 아니에요? 회로가 동작을 하다 보면. 그럼 여기 전압이 인가가 되면 여기 전압가가 생길 것이고, 여기 이 전압이 인가된 이 층은 메탈, 어떤 레지스티비티를 갖는 메탈이죠. 도전체죠. 일종의. 레지스터라는 것도 도전체예요. 단지 레지스티비티가 나쁘다일 뿐이지. 어떤 전압이 인가되는 도전체, 밑에 옥사이드가 있고, 옥사이드 밑에 실리콘이 있으니까 이것도 큰 눈을 뜨고 들여다보게 되면 MOS 시스템이에요. 그죠? 메탈층, 뭐 레지스티비티가 나쁘지만 메탈층, 옥사이드층, 그 다음에 실리콘층이에요. 이것도 어느 의미의 MOS입니다. 산화막이 두꺼운 MOS죠. 그죠? 여기에 절대 여기 채널이 생기면 안 되죠. 얘랑 들러붙지 않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스 시스템의 VT 값을 키워야 되겠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채널 스타퍼를 미리 떼어 놓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어요. 채널 스타퍼를 미리 때려 놓는다. 왜 때리느냐? 아까 어떤 스파이크, 노이즈, 라이트닝 뭐 등등 이런 성분들로부터 로버스트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뭐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이런 레지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에 전압이 인가되게 되면은 절대 여기에 인버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라도 여기 채널 스타퍼를 반드시 때리고 로코스를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로코스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15년, 20년 전의 공정입니다. 공정 기법이고, 현재는 로코스 쓰는 반도체 회사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로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덮고 내리 누르면서 산소나 수증기를 흘려가지고 여기 SiO2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이 산소 공급을 받아가지고 억시데이션을 시키다 보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써서, 여기 산소 공급이 적으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산소 공급이 조금이라도 이제 스며들어올 테니까 조금이라도 옥시데이션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활발하게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여기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이에 트랜지션 하는 부분은 뭐 산소가 약간이라도 공급이 될 테니까 여기는 조금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완만한 이런 커브를 그리겠죠. 그래서 이런 단면을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불이라고 부릅니다. 새불이, Bird's beak 이렇게 불러요. Bird's beak 이렇게 부릅니다. Bird's beak. 마치 새부리 같이 생겼죠? 새부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반도체 회사는 뭐 우리 앞서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뭐를 하느라고, 반도체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한테 뭘 항상 우리 회사의 목표로 내세우겠어요? 보다 작게, 보다 집적도가 높게, 그죠?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요청을 할 거고, 여러분 같은 이제 대졸사원들, 그 다음에 석박사 고급 인력들, 뭐 이런 그 R&D 인력들한테 보다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라, 집적도를 높여라를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핫 일렉트론 효과에 대해서 아주 내인성이 있는 강한 로버스트한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상 목표일 텐데, 핫 일렉트론 효과는 차치하고 여기서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집적도가 높다는 얘기는 촘촘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촘촘하게. 그렇다면 촘촘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와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를 가깝게 만들어야 집적도가 높아져요. 가깝게. 근데 가깝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가운데 이제 로코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로코스가 있고 여기 트랜지스터와 여기 트랜지스터를 서로 밀착시켜서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깝게 만드냐 하는 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 룰이죠. 디자인 룰이라고 그래요. 디자인 룰. 그죠? 예. 얼마나 가깝게 우리 지금 우리 이쪽 공장 이 라인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그러죠. 다 쓰는 용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미니멈 피처 사이즈 혹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자인 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40나노미터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이 공장 라인에서 쓰고 있는 미니멈 피처 사이즈 최소 선폭의 길이가 40나노미터. 그 다음에 가령 뭐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를 분리할 적에 띄워놓을 적에 이 최소 간격을 뭐 40나노미터로 띄워놓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촘촘하게 가능한 한 이게 촘촘하게 이거를 가져가려 그러면은 로코스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 부리가 이렇게 샤프하게 딱 이렇게 떨어져야 이거 촘촘하게 붙일 수가 있지. 이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적어도 이마만큼의 로코스 면적이 필요하니까 로코스의 단면적이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와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 사이에 이 간격을 줄이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열산화 공정을 담당하는 공정 엔지니어들은 사장님으로부터 야, 세 부리를 아주 뭉툭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완만하게 만들면 우리 집적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그 명령, 지상 명령을 받게 되죠. 알겠어요? 취지가 아주 벌스비크를 아주 뭉툭하게 어브럽트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이트라이드를 가지고 잘 눌러야 되고 이쪽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뭐 별의별 기법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특허도 나오게 될 거고 기술 개발을 굉장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죠? 2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radically 어떤 revolution 기술의 혁신이 야 로코스 공정 가지고는 기술의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자.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과서 9장에 나와 있는 STI 공정입니다. STI, Shallow Trench Isolation이라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사실은 로코스와 같이 병존해 있었고 이 트렌치 기법은 적용이 되지 너무나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고 굉장히 뭐 찬밥 신세를 하다가 나중에 채택이 된 그래서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공정입니다. 뭔가면 발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로컬 옥시데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게 지금 액티브 영역에 트랜지스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냥 구멍을 파자. 이걸 파자. 식각할 줄 아니까 이걸 파자. 파버리자. 여기를 파버리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고 여 옆에다가 또 트랜지스터 하나 만들고 그럼 여기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와 얘랑 아이솔레이션을 이와 같은 트렌치 가지고 구멍을 팠죠. 트렌치 가지고 파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이 SiO2입니다. 절연막 SiO2를 여기다 파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토목과 기계과 학생들의 생각은 뭔가면 여기다 공작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가 SiO2를 쳐넣자. 콘크리트를 쳐넣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뚫는 구멍은 지금 이 구멍의 이 다이아미터가 얼마짜리예요?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다시 또 뭘 집어넣어요? SiO2 계열의 절연막을 집어넣어서 아이소를 시킵니다. 숙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뚫을 수 있는 가장 최소 구멍의 구멍을 뚫어서 가져오기. 여러분 몇 마이크로미터? 몇 밀리미터의 구멍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십 나노미터를 뚫고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
수 나노미터의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절연막을 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죠? 이런 공법을 shallow trench. 왜 shallow라 그래? 이걸 깊이 파지 않고 그냥 shallow한 정도로 파기 때문에 shallow trench isolation 기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채널 스타퍼를 때려 넣고 뭐 스탠다드한 로커스 공정까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로커스 공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이트라이드가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나이트라이드를 벗겨요.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빠져 있는데 여기 데포지션 되어 있던 나이트라이드 다 벗겨내고 그럼 여기 사실은 사나막이 이렇게 남아 있었겠죠? 사나막. 요 사나막을 우리는 사실 뭐라 그러냐면은 sacrificial oxide라고 그래요. 여기 써 있지 않는데 sacrificial oxide. 희생 사나막. 희생 번트. 그러니까 옥사이드가 희생적으로 사용된다. 언젠가는 벗겨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sacrificial oxi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sacrificial oxide를 두는 이유는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임플란트를 할 적에 이런 사나막 같은 것이 있어야 이게 때릴 적에 들어올 적에 여기 지금 실리콘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요 실리콘과 실리콘 아톰 사이로 샥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런 깊은데 이게 박히게 돼요. 그걸 채널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순물을 임플란트 할 적에 이 실리콘 내에서의 경로를 좀 랜더마이즈 할 필요가 있어요. 랜더마이즈. 임의의 방향으로 막 산란이 되게끔 그래야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박히게 됩니다. 그죠? 산란을 하지 않고 그냥 채널링을 슉 해버리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지점에 가서 깊이 박힐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좀 랜더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랜덤마이즈 시키는 어떤 사나막이 필요한데 이 사나막을 blanket oxide라고 부르기도 해요. blanket oxide. 이불을 하나 깔아놓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래서 blanket oxide, sacrificial oxide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로 사용이 되고 나면 이제 HF 같은 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강산이잖아요. HF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사나막들이 싹 벗겨집니다. 그죠?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면 여기는 사나막이 다 날아가겠죠. 심지어는 웨이퍼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냥 담궈두면 어마어마한 강산이기 때문에 살짝 HF 디핑을 하는 거죠. 디핑 살짝 넣고 꺼내면 이 표면에 있는 사나막들이 싹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나서 이제는 아주 청결도가 높은 선생님이 얘기한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적에 실리콘 모스가 왜 번성을 했느냐? 갈륨 아르세나이드, 뭐 다른 세미컨덕터들의 경쟁을 다 물리치고 실리콘 테크놀로지가 성공을 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요 서멀 옥사이드로 만드는 이 게이트 옥사이드 실제의 FET에 사용될 게이트 옥사이드 얘를 아주 고순도로 디펙트 없이 잘 만들 수가 있고 물론 서멀 옥시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소위 게이트 옥사이드가 되고 이때 요 두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티옥스가 되는 거죠. 티옥스 옥사이드 두께.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티옥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사나막을 만들었고, 그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덮어요? 폴리실리콘을 덮습니다. 폴리실리콘 데포지션. 역시 CBD 방식으로 데포지션을 하죠. 폴리실리콘.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을 우리가 실리콘 게이트 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네? 게이트를 갖다가 폴리실리콘도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으로 게이트를 만든다. 그래서 실리콘 게이트, CMOS 테크놀로지 이렇게, NMOS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죠. 폴리실리콘을 얹어요. 이제 게이트가 사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킹을 해가지고 여기 마스크를 썼죠. 여기 또 마스크를 써가지고
폴리 마스크를 디파인을 해요. 보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폴리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폴리 마스크를 놓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게이트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라인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폴리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 디파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애칭해서 나머지 부분 여기 폴리 게이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애칭을 해버리는 거죠. 폴리 데포지션 역시 이것도 CVD 방식으로 데포지션합니다. LPCVD 방식으로 데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패터닝을 해서 패터닝은 알죠? 역시도 포토레지스트 바르고 마스크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가지고 벗겨내는 거죠. 됐습니까? 게이트 디파인을 하고 폴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폴리 게이트 디파인이죠 이게. 게이트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때려요? 포스포라든가 아니면 비소 같은 걸 때려요. 비소를 때리게 되면 여기에 폴리실리콘도 맞고 폴리실리콘 옆에 N이 이렇게 맞게 되죠. 상상이 되죠? 여기 비소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폴리실리콘도 맞고 여기도 맞고 노출된 부분 여기도 맞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꺼운 옥사이드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죠 비소가. 그래서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뭘로 쓸 거예요? N 플러스 폴리게이트로 쓸 거잖아요. N 플러스 폴리게이트로 쓸 거니까 뭐 이때 같이 N이 맞아도 괜찮은 거죠. 됐어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보기 좋게. 이게 지금 나중에 이게 뭐가 될 거예요? N 플러스 폴리게이트가 될 거니까 이때 맞을 적에 비소가 맞아도 괜찮은 거죠. 그죠? 이제 얘가 이제 소스가 될 거고 얘가 소스가 될 거고 얘가 드레인이 될 거고. 그래서 얘를 추가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이 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와 드레인을 디파인 한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뭐라고 불렀었죠? 셀프 얼라인드 프로세스다. 셀프 얼라인드 소스 앤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게이트에 의해서 스스로 정렬이 된 소스와 드레인이다. 셀프 얼라인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는 추가로 안 들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회사에 돈을 세이브해 주는 거죠. 마스크 한 장 뭐 포토레지스트 바르고 뭐 노광하고 현상하고 이게 시간이며 또 어마어마한 라인의 점유이기 때문에 라인을 오래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번 프로세스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 넘어가도 되는데 선생님이 또 이제 보충을 얘기하면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핫 일렉트론 효과라는 걸 배웠어요. 핫 일렉트론 효과. 핫 일렉트론 효과라는 게 뭔가면 뭐였었어요? 여기에 게이트에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의 전압이 인가돼 가지고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소스에서 전자가 채널을 지나서 이제 드레인 쪽으로 드리프트 커런트를 이루게 되는데 드레인 영역에 이 부분에 강한 전개가 걸리기 때문에 이 강한 전개로 인해서 여기에 강한 전개에 의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일렉트론이 하이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는 아주 핫 일렉트론으로 변화되고 이 핫 일렉트론들이 이 드레인 근처에 있는 실리콘 아톰과 충돌하면서 여기에 일렉트론과 홀 페어를 생성하게 되고 이 생성된 일렉트론 홀 페어들이 다시 가속이 돼 가지고 또 다시 실리콘 아톰과 충돌을 하면서 일렉트론 홀 페어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증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하고 게이트 커런트가 생길 수도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흘러서 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 패러시틱한 바이폴라가 뭐 턴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핫 일렉트론이 생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핫 일렉트론이 생성되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개를 낮춰야 되겠죠. 여기 전개 세기를 낮춰야 돼요. 전개 세기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그림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소스고 여기가 드레인이에요. 이 부분에서의 전개 세기를 낮추고 싶어요. 전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N 드레인이고 여기는 P형 벌크예요. 일종의 PN 접합이죠. PN 접합. PN 접합의 전개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반도체 소재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X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축 이렇게 부르면은 전개의 세기는 정션에서 가장 맥시멈이 되죠. Emax가 돼요. 배웠잖아요. 그죠? 도프한트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여기가 Emax다. 기억나죠? Emax. 그래서 Emax를 보면은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비례예요. 그래서 도핑을 많이 하면 전개 세기가 커집니다. 도핑을 많이 하면 전개 세기가 커져요. 그래서 도핑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드레인 쪽은 만약에 도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VDS를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핑을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드레인 영역에 기생 저항 값이 커져요. 슈트 레지스탄스 커져가지고 RD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핑을 낮춘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여기는 헤비하게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N+N+를 그렸었어요. N+. 기생저항이 생기면 안 돼요. 도핑을 많이 해야만 기생저항 값이 없어집니다. RS, RD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도핑을 많이 해야 돼요. 도핑을 많이 하면 전개의 값이 커져요. 핫 일렉트론이 생겨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도핑을 높이면 전개의 세기가 커지고 그렇다고 도핑을 낮추면 시리즈 기생 저항이 생겨서 전류 특성이 나빠지고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LDD라는 겁니다. LDD, Lightly Doped Drain. 자, 핫 일렉트론이 만들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스에서 떠난 전자가 드레인에 도달할 적에 여기에서는 낮은 전개의 세기를 느끼도록 하고 전압을 인가하는 실제 드레인에다가는 그냥 N+를 유지를 해서 여기에 시리즈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심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 드레인이잖아요. 드레인 앞에다가 도핑을 덜한 N- 영역. 여기가 N+라면 선생님이 항상 플러스는 도핑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N- 영역을 만듭니다. 도핑을 덜한. 여기는 지금 N 여기가 N+라 그러면 여기는 N- 영역이에요. 그죠? 여기가 소위 뭐예요? 여기가 아까 얘기한 Lightly Doped Drain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발명자의 아이디어는 뭔가면 드레인 앞에다가 Lightly Doped Drain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기법을 LDD 기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아주 심플하고 스탠다드 프로세스인데 이 드레인 앞에다가 여기 앞에 LDD를 만들어야 되겠죠. 안 만드는 회사는 없으니까 현재 LDD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을 했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은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조 기법, 특허 발명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를 할 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가 보세요. 임플란트를 할 때 두 번 임플란트를 해요. 한 번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드레인을 한번 맞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사지게 한번 또 때려요. 그러니까 경사지게 한번 선생님 거꾸로 다시 경사지게 먼저 한번 때려요. 그럼 이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방향으로 한번 또 때려요. 그럼 여기는 안 맞고 여기는 또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헤비 도핑, 여기는 라이트리 도핑.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우리 책 이게 몇 페이지 난가면 203페이지 5-17씩 이거 아닙니다. 203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 책에 이게 몇 장에 있냐면은 9장 8장인가요? 9장. 여러분 책에 488페이지에 있네요. 488페이지. 페이지 488페이지에 피겨 이게 9-7입니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저자가 소개하는 공법은 스페이서, 이걸 스페이서라 그래요. 스페이서 써줄게요. 이거를 스페이서라 그러는데 스페이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조하는 공법입니다. 여기에 우선 제일 먼저 책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여기다가 어떤 글라스 SiO2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어떤 플로우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는 끈적끈적하지 않고 유동성이 있는 실리카 계통의 뭐 BPSG 뭐 이런 이제 회사에 가면 더 배웁니다. 이런 그런 실리카 계통의 유전체가 있어요. 유전체 SiO2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BPSG 뭐 PS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기다 부어요. 덮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 덮어지는 게 쉬워져요. 쭉 덮은 다음에 우리가 애칭을 해요. 애칭을 할 적에 이것도 이제 우리 반도체 소자에서 이미 강의를 했는데 애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쓰기가 그런데 애칭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wet 애칭이 있고 역시 dry 애칭이 있다 그랬어요. wet 애칭은 뭐죠? 아까 봤던 HF 같은 케미칼에 넣어가지고 식각을 시키면 그 케미칼들이 여러분의 그 웨이퍼를 등방향으로 다 공격을 해가지고 등방성 애칭이 된다 그랬죠. 모든 방향으로 같은 식각률을 가지고 깎아줘요. 이런 방식의 애칭을 아이소트로픽한 애칭이라고 그랬었어요. 쓰기가 참 좁은데 애칭이 아이소트로픽 그랬었죠. 아이소트로픽 애칭. wet 애칭의 특징이에요. wet 애칭. 반면에 dry 애칭이라고 그랬어요. 드라이 애칭은 대표적인 기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플라즈마 애칭이라고 그랬죠. 플라즈마 애칭. 또 플라즈마 애칭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어쨌든 플라즈마 애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아이소트로픽한 안아이소트로픽 이 무슨 말이에요? 안아이소트로픽하다는 얘기는 비등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는 식각을 잘하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식각을 안 하도록 그 식각하는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플라즈마 환경을 잘 만들게 되면 식각을 이쪽 방향으로는 강하게 식각을 어태크를 하는데 SiO2를 식각하게 하다가 어태크를 막 깎아먹는데 반대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어태크를 잘 못해요. 공격을 못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환경을. 그렇게 되면 이 SiO2 얘네가 어떻게 깎이냐면은 수직 방향으로 막 깎아내니까 여기는 다 깎아 먹잖아요. 근데 옆으로는 공격을 하지 않으니까 옆은 이렇게 남겨져요. 옆에 이렇게 사이드월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이 BPSG 이 실리카 유동성 있는 실리카를 바르기 전에 한번 임플란트를 하고 소스 드레인 임플란트를 하고 이거를 바른 다음에 스페이서를 만든 다음에 또 한 번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두 번 맞고 여기는 한 번 맞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여기는 N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죠. 제조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이서 공법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서 공법. 됐어요? 또 선생님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이 스탠다드 프로세서에 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LDD를 만들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이제 옵션인데 이 옵션도 아니죠. 사실 머스트죠. 머스트.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디플리션 TR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고 이쪽 트랜지스터 쪽이 디플리션 트랜지스터고 이쪽이 인핸스먼트 모드 트랜지스터라면은 마스크를 가리고 VT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한쪽은 디플리션으로 만들어주고 한쪽은 인핸스먼트로 만들어주고 하는 스텝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었어요. 4번 스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금방 봤던 어떤 그 실리카 사이록스를 그려놨는데 실리카 같은 어떤 유전체 절연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동성이 높은 아주 유동성이 좋은 절연체를 쭉 발라준 다음에 우리가 컨택 윈도우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소스 드레인 쪽 컨택 윈도우를 오픈하고 이쪽 게이트 쪽에도 컨택 윈도우를 오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몇 번째 마스크예요? 이게 세 번째 마스크죠? 마스크가 제일 먼저 액티브 마스크가 한 번 있었고, 액티브 마스크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 폴리실리콘 게이트 마스크가 있었고, 소스 드레인은 셀프 얼라인 됐으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었고, 두 번째 마스크, 이게 지금 두 번째 마스크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택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메탈 데포지션을 하죠. 메탈을 쫙 다 덮어요. 여기 지금 한 단계가 빠져 있는데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메탈을 다 덮어요. 덮은 다음에 또 메탈 패턴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패턴에서 사진 찍고 현상하고 벗겨내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메탈을 남깁니다. 그래서 드레인 쪽 메탈 이렇게 남기고 또 소스 쪽 메탈 이렇게 남기고 게이트 쪽 메탈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속으로 메탈 플러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속으로 입체적으로 좀 그리지 못해가지고 위에 레이아웃만 되어 있는 거면 메탈 마스크를 이렇게 메탈을 이렇게 패터닝을 하게 되면 메탈 라인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속으로 메탈 플러그가 요 안에 이렇게 박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상상이 되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엔모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간단해요. 메탈까지 해가지고 마스크 4장 가지고 쉽게 만들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좀 더 어려운 공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4장 가지고 엔모스를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